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볼 때 문득 낮에 했던 말 한마디, 혹은 몇 년 전의 뼈아픈 실수가 떠올라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진 적은 없으신지요? 나이가 들수록 몸의 근육은 줄어드는데 이상하게 마음속 후회라는 짐의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자식 걱정에 남몰래 훔친 눈물,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손에 쥔 게 없는 것 같아 허탈해서 흘린 눈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며 쏟아낸 눈물까지.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어제 흘린 눈물을 오늘까지 닦지 못하고 그 축축한 마음을 내일까지 그대로 들고 가는 것이 우리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를요. 왜 우리는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사는 걸까요? 시간은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데 우리의 마음은 왜 자꾸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닿을 수도 없는 과거의 언저리를 서성이는 걸까요? 많은 분이 말씀하십니다. 잊고 싶어도 잊히지 않는데 어떡하느냐라고요. 맞습니다. 기억은 지우개로 지울 수 있는 게 아니지요. 하지만 그 기억에 담긴 슬픔의 온도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어제 흘린 눈물은 어제의 일로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그 눈물이 내일의 희망을 적시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행복 담소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오늘이라는 눈부신 선물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법. 마음의 근육을 키워 어떤 비바람에도 다시 일어서는 회복 탄력성의 지혜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혹시 후회의 라틴어 어원을 아시나요? 즉, 계속해서 다시 우는 것이 바로 후회입니다. 어제 울었는데 오늘 또 울고 내일 또 울기로 작정한 것이나 다름없지요. 하지만 인생의 선배들은 말합니다. 어제의 눈물은 오늘의 나를 씻겨주는 맑은 물이 되어야지 나를 가두는 늪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은 가슴속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 하나를 내려놓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가벼운 공기를 느끼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어제의 눈물을 내일까지 가져가지 않고 오늘을 가장 찬란하게 살아가는 인생의 비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줄 그 이야기를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는 아픈 기억을 놓지 못할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제 먹다 남은 상한 음식을 오늘 다시 식탁에 올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배탈이 날 게 뻔하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마음의 음식만큼은 상한 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어제 나를 아프게 했던 말, 누군가에게 받았던 상처, 내가 저지른 실수라는 상한 감정을 오늘 다시 꺼내어 꼭꼭 씹어 삼키곤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가슴속에 며칠, 아니 몇 년 된 상한 감정을 품고 계시진 않나요? 왜 우리는 몸에 해로운 음식은 멀리하면서 영혼을 병들게 하는 후회는 이토록 소중히 간직하는 걸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미완성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루지 못한 일,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한 관계가 자꾸만 우리 뇌 속에 남아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미 벌어진 일에 만약에라는 단어를 붙이는 순간 고통은 시작됩니다. 불교의 가르침 중에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예기치 못한 불행이나 상처라는 첫 번째 화살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통제 밖의 일이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나는 왜 이럴까?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 팔자는 왜 이 모양일까라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어쩔 수 없었지만 두 번째 화살은 내가 나에게 쏘는 것임을 알고 계셨나요? 어제의 눈물은 첫 번째 화살입니다. 하지만 그 눈물을 오늘까지 가져와 스스로를 비난하는 것은 내가 나에게 쏘는 두 번째 화살입니다. 어제의 눈물을 닦지 못하는 건 어쩌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판사가 되어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나를 용서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이제 그만 자신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40대, 50대를 지나 시니어의 길목에 선 여러분. 그동안 참 열심히 사셨지 않습니까?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정작 자신의 마음이 헐고 진물이 나는 줄도 모르고 사셨잖아요. 지금까지 잘 버텨온 당신에게 오늘만큼은 괜찮다고 말해줄 수 없을까요? 어제 흘린 눈물을 내일까지 가져가지 않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자기 자비입니다.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으며 때로는 나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 말입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이 우리를 과거에 묶어둡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만하면 최선을 다했어라는 이 짧은 한마디가 어제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는 구원줄이 됩니다. 마음에도 환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어 집안 공기를 바꿉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의 눅눅한 슬픔이 고여있지 않도록 마음의 창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창문은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굳게 닫혀 있습니까? 어제의 후회가 밀려올 때 그것을 억지로 누르려 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또 어제로 가려고 하는구나. 하지만 지금 내가 있는 곳은 오늘이지. 그리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아주 작은 것에 집중해 보세요. 따뜻한 찻잔의 온기, 창밖으로 지나가는 구름의 모양, 곁에 있는 이의 숨소리. 거창한 행복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현존이 어제의 유령을 쫓아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현자들은 말합니다. 어제를 버려야 오늘을 얻는다. 위대한 철학자 에피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 사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라고요. 어제 일어난 사건이 당신을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을 바라보는 당신의 해석이 당신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무노 괴테는 또 이렇게 말했죠. 과거를 잊는 자는 현재를 잃고 미래를 망친다. 하지만 여기서 잊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우는 게 아니라 과거의 경험을 지혜로 바꾸고 그 감정은 놓아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어제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입니까? 아니면 내일을 위한 걸음입니까? 눈물은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에 침식되어 오늘이라는 땅에 씨앗을 심지 못한다면 그것은 비극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으로 갈수록 우리는 가지는 법보다 버리는 법을 더 많이 배워야 합니다. 물건을 정리하듯 우리 마음속 서랍에 가득 찬 낡은 감정들을 하나씩 꺼내어 작별 인사를 고해야 합니다. 고마웠어. 덕분에 깨달았어. 이제는 편히 가렴. 하고 말이죠. 감정의 일몰 시간을 정하십시오.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면 가장 먼저 외출복을 벗고 몸을 씻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옷은 그대로 입은 채 침대에 눕곤 하죠. 밖에서 묻혀온 비난, 후회, 상처라는 먼지를 그대로 품고 잠드니 꿈자리마저 뒤숭숭한 법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은 마음의 옷을 갈아입는 시간을 가지셨나요?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해가 지는 일몰 시간이나 잠들기 직전 감정의 마감 시간을 선포하십시오. 오늘의 슬픔은 여기까지, 오늘의 후회는 이 선을 넘지 않는다. 라고 스스로에게 단호히 말해주는 겁니다.
이 간단한 의식이 어제의 독소가 내일의 아침을 망치지 않게 막아주는 든든한 방역망이 됩니다. 5분 후의 법칙의 힘. 후회가 밀려올 때 무조건 참는 것은 능사가 아닙니다. 억눌린 감정은 언제든 폭발하기 마련이니까요. 대신 시간을 정해두고 마음껏 후회하십시오. 타이머를 5분에 맞추고 그 시간 동안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된 것처럼 마음껏 자책하고 울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타이머가 울리는 순간 당신은 다시 현재로 돌아올 준비가 되셨습니까? 5분이 지나면 심호흡을 크게 3번 하고 찬물로 세수를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충분히 아파했다. 이제 나는 오늘로 돌아간다. 고통에 머무는 시간을 내가 통제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감정의 노예가 아닌 내 삶의 주인이 됩니다. 완벽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가는 길. 40대와 50대를 지나 시니어가 된다는 것은 내 삶이 완벽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그 빈틈을 지혜로 채워가는 과정입니다. 어제의 눈물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여전히 뜨겁게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지나온 세월 속에 남은 흉터가 부끄러우신가요? 아니면 훈장처럼 느껴지시나요? 도자기 장인들은 일부러 그릇을 깨뜨려 그 틈을 금으로 메우기도 합니다. 그것을 킨측이라고 부르죠. 깨지기 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단단한 작품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후회와 상처로 깨진 조각들을 오늘이라는 정성으로 이어붙일 때 비로소 우리는 나만의 독특한 빛을 내는 인생의 예술가가 됩니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오늘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와서 뭘 바꾸겠어, 이미 늦었지. 하지만 여러분, 인생에 이미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단지 하지 않은 시간만 있을 뿐입니다. 80세에 화가를 시작한 모지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언제나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어제 흘린 눈물이 당신의 나이 때문이라면 그 눈물을 닦고 붓을 드는 용기 또한 당신의 나이에서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촛불 하나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어제의 눈물은 어제의 날씨였습니다. 비가 오면 땅이 굳고 태풍이 지나가면 하늘은 더 맑아집니다. 여러분이 흘린 그 눈물은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내기 위한 꼭 필요한 비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은 무엇인가요? 이제 그 마지막 한 방울까지 이곳에 다 쏟아버리고 가십시오. 이 영상의 댓글창에 당신을 괴롭혔던 어제의 기억을 짧게라도 적어보세요. 글로 내뱉는 순간 그 고통은 당신의 몸 밖으로 빠져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창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유난히 눈부시다면 그것은 당신이 어제의 어둠을 잘 보내주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당신의 오늘은 어제보다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어제 흘린 눈물을 내일까지 가져가지 마십시오. 당신의 내일은 오직 당신만의 웃음과 희망으로 채워져야 하니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오늘을 행복 담소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